정도 감독하는 영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내 이름 내가 까먹고 있어.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경마 부산 경남 경마회상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10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챔피언십 시리즈 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하머스 올블레이드. 그의 상체는 정점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정도로 팬팬 좋은 모델이고요. 출마 스텔스. 전력이 한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더 볼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7번 놓고 스텔스 3번 3번 7번 내추럴파크 부산경남 3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3경주입니다. 이번 정상코리 하는 선택 좋아요. 이번 트리플 파티 단독판이죠. 선언을 투구했을 때의 고령발이 의외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번 넣고 2번, 8번 2번, 12번, 7번 등이 따르면서 뭐예요? 벌써 2월 마지막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2월달 좀 짧죠? 2월 28일까지밖에 없는데 경마 주간은 뭐 4주로 꽉 채웠어요. 어수선했죠. 예, 출발부터 어수선했고 왜냐하면 한 주간에 휴장기가 있으니까 마필들의 수급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넣었다가 조교도 안 하고 넣었다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다음 주 거를 미리 넣는다든가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전 이번 주가 상당히 좀 빡셀 줄 알았어요. 야, 말새끼들이 뭐 미친놈들이 많구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뚜껑 열어놓으니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적중 잘 나오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럴 때 부산 애들은 항상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먹이죠. 인기 1위권 마필이 아무 이유 없이 부천한 경우가 많고요. 뭐 인기를 끄고 있지만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전개를 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 경마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래도 제주보단 낫잖아. 뭐 이렇게 위안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아주 뚜껑이 제대로 열립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제가 부족하니까 못 잡아내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한대건이가 한번 짚고 다시 한번 짚고 또다시 되짚어서 돌다리도 두들겨본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착실히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초특급 승부처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100% 복승률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지만 그 전주에 제가 초특급 메인 승부 더바가 메인 승부처를 놓치면서 파란만장했던 100% 연속 적중은 실패를 했고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지난주에 더버가 메인 승부처 적중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연속 적중에 들어갈 차례라고 봅니다. 준비 착실하게 했고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2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27, 9, 11. 27, 9, 11고요. 9경주는 한대건 금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 있는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9경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 다른 승부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초특급 더버가 승부처만큼 뭐 그 경주가 자신이 있으니까 다른 경주는 별로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나마 내가 막광을 산다면 한대건이 네가 막광을 산다면 몇 경주에 사볼래? 제가 9경주에 사겠다는 뜻이지 나머지 승부처가 자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27, 9, 11 4개의 승부처 반드시 관심 가져주십시오. 제주경마는 3경주와 6경주 승부를 하겠습니다. 제주경마 3경주와 6경주 역시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출발해 보도록 한번 할까요? 금요일 경마입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구간 6등급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 밥을 굶어보면 사람이 얼마만큼 치졸해지고 궁핍해지는 걸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저녁부터 굶고 지금 시간이 7시 14분인데 아침 점심을 생으로 굶고 세 끼를 굶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7시에 첫 끼를 먹었습니다. 뭔가 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밤을 샜어요. 그래서 뭐 경마 준비하느라 밤을 새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식욕이 안 땡기는 거라. 근데 어느 순간에 머리가 핑 도는 거야. 생각이 안 되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되죠? 맹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를 놓치고도 잡아내지 못할 정도로 맹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경마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삶에 있어서 내가 좀 속상하고 뭔가 좀 안 풀린다고 해서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잡아내야 될 것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경마도 그런 것 같아요. 경마도 여러분들은 인기 1위마가 풀어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어떻게든 그 마필의 약점을 가지고 가서 그 약점을 찾아내서 이 마필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을 풀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인기 1, 2, 3위 마필 네가 얘기 안 해도 종합지 보고 예상지 보면 다 잡아낼 수 있어. 근데 제 방송은 그렇죠. 그 마필이 왜 인기 1, 2, 3위가 합당한지 그리고 과연 1, 2, 3위 마필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한대건의 시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물론 그게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옳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주구장창 앉아서 경마하고 자빠졌고 그리고 그 마필에 대해서 누누이 복귀라든가 조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찮게 볼 수 있는 이 방송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제 방송이 좀 부족하고 많이 미흡한 점이 보인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저를 질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찍는 방송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찍는다는 거. 누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방송에 성의 없다고. 내가 한번 싸웠지. 그래서 좀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준비하지 않고 이 방송을 찍은 적은 없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텍스트 예상은 좀 등한시해도 이 방송만큼은 절대 등한시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방송 위주로 제 말을 한번 정리하셔서 이번 주 역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내성부영주와 음성정보 많이 신청해주면 난 더더욱 고맙고 내가 방송을 더 열심히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 그죠? 자,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일경경조로 1000m고요. 눈에 뭐 확 띄는 마필 한 마디 있죠. 15번 퍼펙트 신화. 자, 데뷔전 때 1분 3초 2. 굉장히 발군의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선두권을 주도를 했어요. 사실 이 마필은 선두권을 주도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솔직히 주행검사를 불합격 당했을 때 12월 17일 날이었었죠. 1분 5초 8로 주행검사를 합격을 했지만 주행 불량으로 불합격을 당했고요. 숙발력은 돋보였었지만 뭐 도주를 해 마필 새끼가. 도주를 하더니 그냥 걸어가고 자빠졌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주행불량기를 보였었죠. 직선에서 사행하고. 그 사행하는 것 때문에 주행불량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걸음이 안 나왔는데 12월 29일 그러고 나서는 다시 주행검사를 받았죠. 역시나 장기유형 같은 데서도 선행을 이끌고 도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행검사에서는. 그리고 나서는 페이스 업을 한 다음에 걸음을 보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단거리까지는 뭐 그런 대로 괜찮겠구나 했어요. 편성의 약체라고 할 수 있죠. 데뷔전 때도 상당한 편성의 약체였었고 여전히 발줄은 좋아요. 시범기의 팀임에도 불구하고 발줄을 이끌고 나서 끝끝내 버티는 모습. 근데 뭐 썩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면 개소리죠.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돋보일 정도의 순발력은 좋았지만 거리는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느낌을 줘서 야, 좀 강한 놈들 만나면은 야, 이거 개쓰레기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게 약점이죠. 이 마필을 어떻게든 꺾고 싶은데 과연 이 마필의 선행력을 잡아낼 수 있는 선일권의 마필들이 있느냐. 근데 눈에 딱 들어오는 선임평의 마필들 중에서 힘이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퍼펙트 신화가 분명 불리한 요소도 있습니다. 자꾸 선행을 가서 무기력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경주 역시 10번 퍼펙트 신화는 쉽게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편성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역시 10번 퍼펙트 신화가 다소 무뎌질 수는 있긴 하지만 버리지는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버 담양영 역시 이번 경기에 뭐 대끼리 막권입니다. 이게 주행만 해보면 한 번은 불합격, 발주 느리고 후미권에서 코너 사행하고 주행 불량기 보였었죠. 12월 17일 날 주행 검사 때는 뭐 끌려는 모습에서 순발력이 좀 보강이 된 모습이었는데 이 코너에서 계속 기대려고 해요. 그래서 불안정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다 했는데 여지 없죠. 스피드는 어느 대로 붙어 나오는데 코너에서 여전히 바깥쪽으로 쳐 기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또 다시 외곽 게이트야. 정말 이것도 외곽 게이트에 부담량 들고 기수 바뀌고 쥐어 짜고 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한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번, 11번 막권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러질 소지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막권은 아닙니다. 사실 10번, 11번이. 그래서 이게 참 배팅하기는 애매하고 배당도 없고 짜증만 나는 경우일 수 있는데 그래서 대한마필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1번 막강 볼트 한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불합격되죠. 1월 21일 날 주행검사 불합격이었습니다. 기본 스피드는 있는데 선두권 가담하고 나서는 직선에 발을 바꾸지 않아요. 시종일관 채찍을 대면서 통과했는데 굉장히 묻어지는 모습으로 불합격을 당했고요. 2월 11일 날 뭐 한 2주 정도 지나서 받았는데 발주가 빠른 마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고 경주를 가담했는데 불합격 때보다는 좀 더 따라가려고 하고 힘을 좀 아끼니까 한 발은 더 나오는 거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1월 22일 날 조교를 똑바로 하지 않고 주행을 받은 느낌이 나고 2월 10일 날은 그래도 좀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도 많이 차가고 있는 단계라는 점. 또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두권이 나서는 마필들도 지구력을 맹신할 수 없고 선위권이나 추위권이 나서는 마필들도 끝걸음이 이렇게 좋은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의 마필들, 꾸준히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번 막강볼트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3번 스포드빔 매직도 팔릴 소지가 높아요. 뭐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역시나 뭐 한 번은 불합격, 한 번은 합격인데 불합격될 때 보면은 뭐 주행권 가담은 되는데 채찍을 동반하면 치우쳐요 말이. 그래서 탄력도 묻어지고 기록이 안 나와서 불합격이 됐는데 1월 14일 날 발주가 느린 마필들 팀이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물론 실전을 치러보지 않았던 주행검사를 치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발주가 빠른 마필이 없었다라고 보고요. 선행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나름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마필들이 원체 능력이 없으니까 버틴 것이 아닌가. 걸음은 좀 무뎌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잡아내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선행을 주도하지도 못하는 이번 경주에 지난번 그 주행검사 1분 5초7의 기록을 가지고 잘 뛰었다고 판단을 하면 이게 크고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필들은 팔릴 때 팔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뛰는 걸 지켜보고 그렇게 해도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3번만 스토리 매직은 팔린다 하더라도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은 그렇고요. 6번만 차량.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빨라요, 이것도. 뭐 직선에서 채찍도 되니까는 걸음 나아졌었고. 근데 데뷔전 때 선두권 가담됐는데 뭐 대충 타는 것도 있지만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아니 뭐 별거 없나 보다 했어. 선행 한번 가는 거 봐야지. 근데 선행을 계속 못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행 나가려고 했다가 선행을 못 나서고. 결승 탄력은 여전히 밋밋해요. 이것도 선행이 안 되죠. 10번만 퍼펙트 실화 때문에 선행이 쉽지는 않고. 호승지마도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마필 자체도 직선에서의 걸음이 너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좋아도 무슨 이게 주행검사 모습만 이렇게 좋고 실전에서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주행검사 때는 뭐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6일 날 채찍을 동반해 똥말처럼 뛰고 1월 13일 경주에서도 주인권 가담은 되는데 채찍을 동반해도 말이 안 뛰어요. 이 변화를 보일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지 했는데 편성을 잘 만나서 뭐 쉽게 버리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체크해 놓으셨습니까? 자, 10번만 퍼펙트 신화는 무뎌질 소지는 가지고 있지만 쉽게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번 막강볼트 최우선 순위의 간식권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실무 담양영웅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래줘야 한번 살려놔 보고 차량도 뭐 나름 나쁘진 않지만 현장에서 배당판 흐름 보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8번 나바데이는 출전 주기가 11월 25일 경주 이후에 좀 길었는데 이게 좀 얹혀 마필이 끌죠.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서 끄는 마필이다 보니까 마필을 제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경주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어요. 자, 막권 정리해볼까요? 부산경마 1경주는요, 10번만 퍼펙트 신화를 놓고 1번, 11번, 두 번의 앞에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6번보다는 9번. 9번이 좀 더 낫지 않나. 가능성은 좀 남겨놨으니까. 촬영도 뭐, 선에 나가려고 악착같이 나가다 보면은 또 비비다 끝날 수도 있어요. 10번이 원체 빨라, 이건. 자, 이경주입니다. 한 달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에. 오늘 금요일 경마 승부가 좀 빨라요. 이번 이경주가 승부처니까 처음부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200m입니다. 12번의 마필들 추천했고요. 관심을 갖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뭐 1번만 투투 킹덤, 2번만 초동특급, 뭐 5번만 리사, 10번만 아이마델, 뭐 12번만 레드사일런, 그리고 11번만 퍼스트 위닝인가요? 퍼스트 위닝. 이런 마필들이 관심권에 팔리고 있습니다. 뭐 이 안에서 결정이 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당판에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번 경주에 심각하게 되지도 않는데 팔리는 인기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경주금이 많지 않은 마필들이다 보니까 저 역시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마필의 뛰는 자세나 지금까지의 경주력을 보면 도저히 막아 못 사죠. 그런데 팔리는 겁니다. 뭐 15만 아이마대는 안 그렇습니까? 도입가가 2억이 넘는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을 가지고 12월 31일 날 재미를 보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필이 잘 뛰어서 왔다라고 볼 수 없다. 아이마델이 계속적으로 데뷔전 때부터 관심을 끌고 워낙에 도입가가 비싸니까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로 계속 관심을 끌었을지 모르지만 뛴 거는 보면 쓰레기다. 뛴 거는 보면 걸음이 너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죠. 뭐 이 마필만 그렇습니까? 아델 시리즈인 아델 히어로 역시 1억 3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마필입니다. 아직까지는 매니피의 새끼로서 자신의 걸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를 않죠. 자, 이렇게 2억이든 1억이든 아니면 혈통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경주적으로 안 보여준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경주력은 보여줬지만 그 경주력 자체가 거품이 많이 껴져 있는 마필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설명이 어렵습니까? 자, 간다고 하고 된다고 팔리는 여러분들의 인기의 마필이 분명히 뿌려질 수 있습니다. 자, 한대건 그러한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번 경주 승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 경주는 한대건의 부상영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견 없이 현장에서 개바람이 많이 불어도 한대건의 마번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지금 마음을 굳게 씻고 혀 깨물고 악랄하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1300m의 군산 6등급 경주. 예, 똥말이죠. 예,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경주 편성들이 뭐 요즘에는 흔합니다. 예. 실전에서는 별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마필들인데 편성을 그렇게 만나니까 인기권으로 둔갑을 한 거죠. 자, 3경주와 4경주가 다 그따위예요. 그래서 별로 배팅하고 싶은 경주는 아닌데 일본 소중한 인연은 매번 밋밋하죠. 이게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변화를 안 보이는데 하만식이라도 팔릴 수 있겠다. 선입권에 가담이 되니까. 의외로 조교 때는 괜찮아요.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뭔가 결정력 부족 현상을 계속 보여주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저는 크게 메리트 없다고 봅니다. 이번 메탈리 잘 안 그렇습니까? 아, 나 옛날에 메탈 되게 좋아했었는데. 은하초트 999 기억나십니까? 원래 은하초트 999라는 그 일본 만화가 19금이죠. 원래 그 살인도 나오고. 난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어. 철이가 언젠간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편의 기억이 안 나네. 메텔은 잘 지내나? 참 이뻤는데, 그죠? 메텔 그 옷 벗은 모습 보고 나서, 만화 영화가 이럴 수도 있구나. 그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매력적이었지. 예, 만화였지만. 자, 메텔리자. 뭐 중요하진 않고요. 19조에 똥반 하나 들어왔죠? 이게 전형적인 똥반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네요. 선두권을 가담하려고 순발력이 있으니까 계속 밀고 나오는데 선행을 실패를 하죠. 빨리빨리 마필들이 있어서. 그래서 12월 30일 날 경주에서도 역시나 선행을 추구하려고 했다가 선행을 못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경주권 나가서 마체검사 봤죠. 아무 이상 없어. 그러니까 이거 혹시나 육안으로 보이는 것 말고 이 마필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으면 마체검사를 봤죠. 근데 아무 이상 없고요. 1월 20일 날은 뭐 전형적으로 불리했으니까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려고 했다가 뭐 불리하니까 못 나가고 뭐 어떻게든 더 뛰어보게 하려고 하는데 걸음이 안 나와. 그냥 선행 한번 가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뛰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도 단독 선행이죠. 예, 순발력 빠른 마필들이 없고 2번 게이트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이 뛰어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 바로 막 사인펜 들고 엑스표 하고 싶은데 선행이래서 똥말 편성에 선행이라고 뭐라 그랬어.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똥개가 밖에 나가다가 지뢰동네 오면은 더 크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 때문에 아예 버리지 못할 것 같고요. 선행 한번 나가서 뒤지든지 아니면 버티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반신반의. 3번 서라벌리 여자도 마찬가지죠. 자, 1월 13일 경주에서 비인기권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바닥에서 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엔 너무 여지없다. 그때 아주 개편성을 만난 거야. 2월 3일 경주가 그 개편성이었었죠. 뭐 이렇다 형군에서 보여준 능력들이 없는 마필들 팀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지. 예, 마방에서도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2와 4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오니까 순발력을 있었어요.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니까. 그래서 중위권 가담을 했는데 정작 참고 타면 한 발이 나오는데 갖다 붙여놓으니까 말이 걸으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깨졌어요. 텍사스 퀸에게. 그래서 저배당으로 끝이 났는데 좀 아쉬운 경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뭐 걸음의 완성도가 완전히 높아서 힘이 차서 애가 추위권에 가담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순발력 보강이 되면서 그러니까 말이 컨디션이 좋아지면 앞에도 갑니다. 추임마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뛴 게 아니라 개편성 만났고 선두권에 가담을 좀 시켜보니까 끝걸음이 더 안 나오는 거야. 미치고 팔짝 들러붙이지. 자, 해당 거리가 1300이었다는 것을 단점으로 보고요. 자, 그때 편성이나 지금 편성이나 도찐겠지.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모처럼 만에 걸음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편성의 이점 때문에 저는 3번마 서라벌 여제를 한 번 더 충막감으로 놓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난번 경주에 왔다면 제가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주겠지만 지난번 경주 때 직선에서 보여준 걸음이 확연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강력한 축이다 이거 쌍다리니까 놓고 사십시오 이런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3번 서라벌 여제는 조금씩은 나아지고 참고 타는 한 발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마필이다. 3번 마필 놓고 하고 싶고요. 3번 화려한 영사가 지난번에 3착됐다고 팔리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개편성의 인코스 게이트에 최적 전개하고 들어온 건데 그거는 자체도 잡히는 걸음이었어요. 솔직히 큰 믿음감 안 가고요. 달콤한 인생은 또 안 그렇습니까? 모처럼 만에 선입권 전개했는데 걸어가 그냥 버리면 될 것 같아요. 6번 타임리스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경주거래 1300에서는 계속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물론 개편성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얘 자체가 출전하는 경주가 마방에서도 이제는 인정을 한 거야. 타임리스라는 마필이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야 편성의 묘를 한번 살려서 어떻게 착수상금이라든가 수의상금을 벌어보자. 이렇게 계속 개편성을 씁니다. 그리고 계속 개편성에서 올라와. 뭔가 올라오면 얘야. 그랬는데 지난번 1600m 경주 거리를 섣부르게 개편성이라고 썼다가 아주 큰 코가 쳤죠. 말이 죽으려고 그러죠. 야 이게 1600이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야. 뭐 감당이 안 돼. 예전의 걸음 자체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디고 나니까 1300m 돌아왔어요. 1300m에서는 계속 올라오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시할 수는 없는 마필이고. 편성은 잘 만났죠. 계속 그런 편성을 쓰니까. 7번 승리하리는 크게 변하고. 이거 장제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장제라는 것은 이제 발굽, 이제 깎는 거죠. 11월 24일날 장제하다가 또 그렇고, 1월 30일날 장제하고. 그러니까 발굽 쪽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걸음밖에 안 나오지. 8번 승리스타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 때 상당한 인기를 끌었을 때도 제가 굳이 추천을 안 드렸어요. 발주가 들리기 때문에. 너무 채찍대고 왔는데 편성이 약하니까 팔린 건데 정구간을 바깥으로 기대죠. 발주를 고착하면서. 그래서 장구를 바꿨습니다. 망사능 가면으로 교체했는데 조개 때문에 좀 더 낫더라고. 그리고 자꾸 앞에 붙였다가 뒤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밀고 나갔다가 또 밀렸다. 그러니까 아주 마필의 망아지 티가 아주 철저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마필들은 어느 한 계기가 있으면 한 번에 탈피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발전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아예 무시를 못하겠고요. 9번 퀸즈볼릿은 지난번 인기마였었는데 출발 물량을 걸었습니다. 발주 고착했죠. 그래서 출발 심사 또 지정됐고 매번 뭐 고개가 들리면 나오면서 늦발이기 때문에 발주만 또 잘 나오면 또 애가 곧잘 뛰어. 과연 송경은 기수가 얼마만큼 발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근데 뭐 자꾸 움직이거리고 애가 그래서 좀 믿음감은 안 가. 10번 수입이지는 너무 안쪽으로 기대고 탄력도 별로 없어 보여서 신마긴 한데 워낙 능력 없는 마필 쪽에 신마라서 좀 더 가능성을 놓고 싶지만 이것도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자, 부산경마 상경주는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똥말 경주는 막건 많이 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스트레이트 잼 날린다는 식으로 조금씩만 한번 사보십시오. 3번 서라벌 로제를 놓고 하겠습니다. 3번 서라벌 이렇게 하는데 3번 놓고 6번 타임리스 8번 승리스타 이 두 마리 앞이 일단 우선적인 관심권입니다. 자, 3번 놓고 6번 8번 3번 놓고 6번 8번이 관심권이고 3번 놓고 2번과 9번이 이제 변수를 노릴 수 있는 워낙에 뛰었다 안 뛰었다 선을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수의 요인으로 가져가 봅니다. 자, 3번 놓고 6번 8번 두 마리 앞에 좀 더 관심을 갖고요. 3번 놓고 2번 9번 방어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기만 하지? 이상하네. 아, 나 요즘 목마른 게 너무 많아. 돈도 좀 목마르고 여자도 목마르고 아, 나 요즘 많이 외로워. 이러다가 사과 한번 칠 것 같아.
자, 부산시마 4경주입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3경주와 진배 없는 똥말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이 편성을 보고 야 이거 왜 여기다 썼을까? 이게 경주 분할이 됐나 했어요. 아니 여기다가 그냥 어떤 그냥 뭐 6등급에 뭐 괜찮은 거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그냥 쌍매가 치는 경주인데 경주거리가 1600을 다 피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똥말들 갖다 놓고 1600을 갖다 놓으면 뭐 바닥 터지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뭐 터질 만한 말도 없어요. 8마리밖에 안 돼서. 바닥에 있는 말도 다 올라올 수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1600m 경험 있는 마필들이 3번, 5번, 7번 이 정도인데 셋 다 아주 개차방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충막감으로 놓고 싶지 않았지만 충막감으로 팔리고 있는 3번 금빛 한호. 저도 이 마필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전히 개편성이죠. 그냥 그 전에 뛰었던 경주도 개편성, 그 전에 뛰었던 경주도 개편성, 마방에서 인정한 똥마이라고 볼 수 있고. 능력이 없죠. 솔직히 지난번에 선유권에 가다마다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졌다 이겼다 아주 사람 살 떨리게 하는 그런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왔다기보다는 약간의 전기가 좀 잘 풀려서 근데 전기가 또 다시 잘 풀릴 소지가 높습니다. 선두권을 공략하는 마필드 8번 X밴드나 7번 뭐 온누리건들이구나 8번만 X밴드라든가 5번 우리기쁨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구력이 없어. 애들이 검증이 안 돼 있어. 선유권의 전기가 가능한 3번 금빛 한호가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도 그 변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내 말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는 착실하게 했어. 그래서 버티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야. 쉽게 얘기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 3번 금빛한호는 전개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마피를 보는 거지 이마피의 능력이 변했다? 이건 절대 아니죠. 선두권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6번과 타임캐슬 3번 골든블리 이 두 마필 다 추위권에서 한 발에 쓸 수 있는 마필이고 타임캐슬이 만약에 1600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6번과 타임캐슬을 놓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6번과 타임캐슬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걸음 자체에서는 출전하는 마필에서는 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6번을 놓고 할 생각했는데 어차피 경험이 없어. 그 지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8번 엑스밴드도 마찬가지죠. 뭔가 좀 해보려고 선유권에 가담을 시켜놓으니까는 애가 지쳤는지 내내 걸어가. 자, 그런데 이제는 다부진 기수도 아닌 최윤경 기수에 만 3km 감량 노렸고요. 선유권에 가담을 하고 선행을 나성이 하는데 거기가 1300으로 늘었어. 1600으로 300m가. 가뜩이나 1300도 길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 오면은 그냥 똥말대 편성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믿음감은 안 가요. 그래서 가장 배팅을 하지 말아야 될 경주기도 하죠. 바닥에 나올 소지가 있는데 뭐 하나 정확한 마필도 없고 그렇다고 또 대기 비단가 높은데 막 사고 싶지. 막 똥줄 타갖고 막 야 저거 한 방으로 끝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그게 경마가 워낙에 똥말들이라서 진짜 여러분들이 굳게 마음을 먹고 좀 타보십시오. 4번마 금빛 하나 놓고 6번마 타이캐스 3번마 골든블리 8번 엑스밴드 인기만 불러주는 거야. 나도 자신 없으니까 반신반의해요. 4번 놓고 6번 쪽에 좀 더 주력 3번과 8번 또 이런 경우도 승부경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 뭐 그러겠죠. 오든 말든 뭐. 난 저런 경주 보면은 1600m를 짜놓은 마사요도 문제지만 하이군 경주에 아니 장거리 경주 늘리려고 했더니 하이군에 1600으로 만들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마방의 입장에서는 1000m, 1200m, 1300m 헉헉거리는 마필들을 그리고 내 말이 1000m 잘 뛰는 말인데 어느 날 갑자기 1100m 했다고 1800m 컸었어. 그랬다가 마필이 깨지고 나서 맛이 가갖고 못 뛰어버리면 그거 누구 손해입니까? 마방 손해죠. 그거 1600에 안 쓰지. 왜 쓰겠어요? 차분히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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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00m 이렇게 늘려가면서 장거리에 적응해갖고 일본까지 가면 좋잖아. 뭐 뜬금없이 1600 나와갖고 무슨 명마야? 그렇게 뛰게? 에휴, 참 편성 짜놓는 꼬라지 하고는 진짜 마사이들 한 거 보면 답답합니다. 장거리 경주를 늘리라는 이유는 상위군의 능력 있는 마피들이 좀 오래 뛰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1200m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선에 나가서 개똥말이 갖다 꽂혀버리고 배당 나오고 이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경마팬들은. 뭔가 진짜 예전에 그 차돌처럼 서울에 멋진 추임력을 보여주는 명마가 선두권에 진짜 강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잡아내는 멋진 모습 이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닌가? 마사회 애들은 배팅 안 해봤나? 그 마사회 애들을 단체로 한 달 동안 배팅을 시켜주면 좋겠어. 지들 돈 가지고 한번 죽어보고 아주 패죽여서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이렇게 해야지 경마팬들이 재밌어 하는구나. 이래야지 경마가 재밌구나. 왜 지들 돈 가지고 이거 뭐 저 안 갔어. 저 새끼 말을 왜 저렇게 타. 이런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개어링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마사의 관계자분들 보시면 또 저 새끼 미쳤구라는 또 얘기 하겠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마사의 분들도 배팅 하시는 분들은 배팅 하지 않겠어요? 불법인가? 예, 취재기자하고 말 관련돼서 조교사랑 마주 관리원들이 배팅 못하는 거하고 같은 건가? 마주는 배팅할 수 있는데 조교사, 관리원, 뭐 취재기자 이런 사람들은 배팅 못하죠. 예, 걸립니다. 누구한테 법적으로 걸리냐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마사회가 CCTV로 잡아내죠. 그래서 걸리면 취재기자 잘립니다. 예. 그래서 배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사회법으로.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죠? 근데 그게 안 바뀌고 있습니다. 예,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들어가면 이 보안과 직원분이 뭐 전직 뭐 경찰 출신 뭐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보안과 직원들이 와요. 그래서 자주 오지도 않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나. 그래서 이렇게 싹 이렇게 명찰을 저희가 폐용하고 있는데 명찰을 딱 봅니다. 명찰 보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 누구신가? 이러고 내가 누구신가 물어본 건 내가 지금 몇 년을 들어가고 있는데 나 볼 때마다 물어봐. 어디에 누구시죠? 못 외우면 물어보지를 마. 아, 뭐 내 얼굴이 변해? 나 성형수술해? 나 에이스 경마에 다니는 한대건 이거 다 알아. 웬만한 사람들. 참 신기해 보면. 뭘 검사하려고 아니 그 충마 투표장에 와갖고 뭐 취재기자들이 얄조하는 거 검사하러 왔나. 차라리 그럴 시간에 경마장에 경마일날 나가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막건 사고 뭐 지우개 하는 이런 사람들 잡아. 예상가들 안쪽에서 녹음한다고 그거 잡지 말고 보안과 직원들은. 아 내가 봐도 막 하더만 배팅을. 뭐 신기해. 그런 거 안 잡고 뭐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경마 돈이 자꾸 빠져나간대 딴 쪽으로. 누구 배 채워주려고 그러는 거야? 마사회가 세금 떼어가니까 세금 떼어가는 거 마사회가 지금 부정으로 나가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다며. 뭐 잡으려면 왜 못 잡아? 아니 마사회에서 보이면 내 눈에도 보이는데 마사회 직원들은 안 보이나 봐 그게. 신기하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경입니다. 경주에 1200m고요. 12번에 앞에서 출전했어요. 문제는 시어와 파이브 폴드입니다. 파이브 폴드라고 할 뻔했어. 데뷔전 때 뭐 멋지죠. 대충 미고 나가서 그냥 선입권에서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 편성은 약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마신의 낙승이죠. 외곽으로 밀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인기 1위만으로 팔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얘가 아프니까 문제죠. 발굽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전 주기가 12월 16일 이후에 늘어났는데 1월 달에 또 있습니다. 발굽에 문제가. 그리고 2월 10일 날쯤에는 또 골망염까지 앓고 빠져도 뭐 할 말 없지. 뭐 조개도 설렁설렁 하더만. 승급전. 겁나 불안하네. 뭐 와도 할 말은 없는데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거리도 1200으로 늘고 정말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데뷔전 때 모습만 본다면. 하지만 그 검사 이후에 그 데뷔전 우승 이후에 승급전에 1200m에다가 외곽 게이트 그리고 계속 발굽 쪽에 질환을 앓기 때문에 발굽의 질병은 낫습니다. 어느 순간에 호전이 되고 나아질 수 있는 질병이 건이나 뭐 이렇게 힘줄에 대한 아킬레스건 같은 게 아니니까 나아지면 괜찮죠 사실. 근데 안 좋을 때는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게. 그렇잖아요. 장제 발굽을 깎는 것도 잘 깎아야지. 아니 똑같은 거 아니야.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다가 손톱 끝에를 막 이렇게 잘못 잘라서 좀 더 깊게 깎았어. 하루 종일 신경 쓰여. 하루 종일. 이거 스치기만 해도 아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난 그러던데.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표정이 없고 말을 못하니까는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모르고 다리가 좀 찌그덕거리면은 육안으로 봐야 되니까 찌그덕거리는 건가? 다리가 저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들이 막 눈물을 펑펑 흘려 아프다고 안 그런다고. 오겠지. 올 수 있어. 파이브 폴드가 내가 이런 개소리 했는데 또 처음 우승하고 막 올 수 있다니까. 근데 불안한 거야. 그렇다고 뭐 딴 바디에 좋은 것도 아니고. 가지고 오는 거 가져야 충만한 놓기에는 좀 불안감이 있어. 3번만 sel기하는 게 아니라 충만을 봅니다. 난 이마피는 참 재수없는 말이야. 내가 데뷔했을 때부터 계속 아쉽게 뛰면서 야 이거 별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나도 계속 추천해. 편성을 그렇게 만나니까. 지난번에도 추천해드렸었는데 기록이 1분 17초 나와요. 요즘 1200m 뛰는 말 치고 17초 대에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16초, 15초 때 웬만큼 뛰는 말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참 능력 없는 말들만 모아놓은 거야. 얘가 이제 인기말로 팔리는 거니까. 다른 말들이 능력이 없어. 17조 대를 뛰었던 승급전을 치르는 이 세계 강자가 5폴드가 정상적인 출전 주기의 정상적인 걸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5폴드를 놓습니다. 그냥 따라가다가 한 발 써서 세계 강자는 쉽게 때려잡을 테니까. 근데 질병을 앓고 나오고 세계 강자가 선두권 공략에 확신시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또 존재만 1200을 경험을 했고 또 현성도 개편성이고 어쩔 수 없이 3번 세계 강자를 놓게 되는 거예요. 세계 강자도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래도 난 3번을 놓고 할 거야. 참 앞뒤가 안 맞죠. 네. 그게 편성의 묘입니다. 편성의 묘. 경마를 하다 보면 그런 편성의 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성의 묘로 만난 것 같아요. 1번, 2번 안 되고요. 3번 스위트와이는 제가 매번 똥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모델이고 5번도 안 되고 새벽스타는 조교대 모습은 썩 좋지 않아요. 뭔가 좀 잘 풀렸다라는 느낌이 들으면서 1월 6일날 차터드 드림에게 코차로 이 차터드 드림이라는 마필은 기억 못할 수 있는데 매번 선두권에 가담을 했다가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여주는 마필이죠. 근데 그 마필을 코차로 아쉽게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난번 2월 5일 경주 대충 타죠. 걸음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 편성은 잘 만났고요. 뭐 안 될 거 없다고 봅니다. 8번만 퍼펙트 모드 마찬가지예요. 뭔가 더 보여줄 것 같지만은 뭔가 더 보여주지 않고 매번 그만큼만 뛰는 마필. 뭐 럭키즈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 살 거 없다. 그래도 3번 12번 마건 초대끼리였건 3번 12번은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뭐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방송에서 세 방 정도 말씀드릴게요. 3번 넣고 6번, 8번, 12번 이 세 마리의 싸움인데 내가 12번 계속 불안하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도 할 말 없는 거야. 50대 50이야 나는. 왜냐하면 내가 이 아를 만나서 너 다리가 많이 아프니 발굽에 좀 문제가 있니 무슨 못이라도 박혔니 안 물어봤잖아. 그냥 자꾸 사람들이 개뻥을 치는데 얘 시장에서 다리가 저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는 사람들 몇 명 안 돼 예상가 중에. 아니 도대체 어떤 시간 수의사들도 몰라 잘. 어? 심하게 절지 않으면 약간 파행기가 있는 거 잘 몰라요. 저는 알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래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확실한 것도 많은데 뭐하러 저 불안한 요소에다가 마포를 들이대고 있어. 쓰잘데기 없이. 자, 6경주입니다. 강도의 1300 12번 앞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대단한 말들이 많이 나와서 상금을 벌 것 같다 했는데 아니야. 대단하지 않은 말들만 갖고 나와서 서로 때려 먹겠다고 이런 형국이 된 거예요. 열도나리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뭐 관심을 끄는 마필 3번 리치먼이겠죠. 승급전을 치른 마필이고 부담 정도는 안 내려졌어요. 지난번에 곧잘 뛰었다고. 저는 리치머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마방이 똑똑한 겁니다. 이 신의보조의 안우선 조교사가 데뷔 당시부터 정말 편성을 기가 막히게 잡은 겁니다. 능력마가 없다고 보는 경주죠. 용암담 하나 빼고는 현 군에서 허덕거렸던 마필들이었던 12월 9일날 1300m에 나와서 뭐 끝걸음에 여유가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입권 전개를 하면서 탄력을 더 보이기도 했었고요. 편성 덕에 입상을 했었는데 지난 2월 3일 경주도 마찬가지였었죠. 텍사스킨이나 사로벌려제, 뭐 어린아왕, 뭐 이런 나필들 결정력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한 똥말대 경주에 출전을 해서 얘도 걸어가는데 다른 마필들이 올라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 덕분에 쉽게 우승을 차지하고 승급전인데 불안하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지만 다른 마필들의 능력이 워낙에 크지 않아서 역시나 편성을 잘 고른 안우성 마방에서 다시 한번 승급전에 상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머 유성 버스트는 알다가도 모르는 마필입니다. 큰 능력은 없는 건 분명합니다. 지난 1월 6일날 직선에서 올라온 모습을 보면은 강호 아이언이 상당한 여유를 보였던 경주였는데 그거를 억지로 좀 닫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2월 3일날에는 욕심을 좀 냈죠. 뭐 순발이 없는 마필이 아니니까 선행을 갔다가 아주 개 똥말처럼 심하게 걸어가는 모습. 채찍을 동반하는데도 잡혀. 그리고 걸어가. 거리가 줄여야 되나? 뭐 상태인데 뭐 아예 버릴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불안한 요소.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을 하는 마필이고요. 20번 금태가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난 1월 13일 경주에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제가 2월 3일 경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이거는 절대 올 수가 없는 말이다. 지난번에도 조이풀 스토리, 타임리스 이런 쓰레기 같은 편성에서 선두권을 나서면서 선두권에서 선전했기 때문에 금태가 잘 뛴 게 아니다. 다른 마필이 못 뛴 거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선두권에 가담하더니 은근히 버티네. 참 짜증나게.
물론 기복형들의 편성이었다는 점도 이해가 되지만 이마필의 걸음이 낮은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난 1월 13일 경주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그대로 보여줬죠. 직선적으로 심하게 걸어갔으니까. 근데 지난 2월 3일 경주를 보면 경주거리가 단거리라서 그런지 의외로 마르필이 칼칼해졌더라고요. 또 등짝도 하만식 기술하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겠고. 자, 실로원 메인비카는 그래도 뭐 뛰어준 마필들 중에서는 좀 낫다고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출전 주기가 늘어졌고 외곽 게이트. 시머 성공 플랜은 최적의 정규 조건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매번 그렇고. 일본 메이저 슬램도 마찬가지죠. 매번 그만큼만 뛰어요. 선입권의 전개가 가능한데 이건 뭐 조창호 마음이죠.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게이트만 좋아. 이번 6경주는 3월 리치머니도 사실상 믿을 건 없지만 경주의 편성을 잘 고른 조회사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어서 4번을 놓고 하고 싶고요. 5번 유성 퍼스트, 10번만 금택, 10번 메인비카 한 마리를 억지로 한번 가져가 본다면 그건 뭐 한라도프까지. 이 경우는 무조건 분산하셔야 돼요. 맞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능력마도 없고 좋아진 마필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4번 놓고 5번, 9번, 10번, 11번. 빨리 후딱 넘어가야 돼. 모르는 거는 시간 끌 필요 없어. 내가 아는 경주도 설명하기 바빠. 7경주입니다. 경주가 1800m, 혼합 4등급 경주.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경주가 몇 메타? 1800m죠. 장거리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800m.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경주인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산 6등급의 1600, 혼합 4등급의 1800은 얘들 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쳐요. 장거리 경주에 대한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몇 마리도 없고, 그 마필조차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3마리 정도가 1800m 경험이 있는데 1번, 뭐 3번, 8번 다 성적들이 뭐 썩 좋지 않은 마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전적에서 보면은 1번은 29전이고 우승 최고도 8번 마필도 25전. 뭐 이러한 마필들이 전적에 상당히 많이 뛰면서도 걸음을 안 보였던 마필들이라서 이러한 마필들이 선전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해당 거리에서 아니면 스태미나가 좋아서 그 경주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내가 정력이 좋아서 버틸 수 있는 마필. 폐활량으로 버틸 수 있는 마필들만 찾아낸다면 이번 경주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공략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대건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가지고 가봤고요. 1800m의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만 한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마필들이 뭐 인기권으로 팔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주는 뚜껑을 열어보고 결승 통과하는 거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대건은 이러한 경주에 승부를 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자, 자신있게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대건 7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고요. 국내만 4등급 경주 12마리 앞에서 출연했습니다. 확 눈에 들어오죠. 10번 무한열정. 여기서까지는 안 깨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1600m 경주 거리를 우승과 준우승. 자, 부담이 들었죠. 57kg의 중량. 지금 데뷔한 이후에 가장 좀 무거운 중량을 짊어받았고 외곽 게이트로 밀렸다고 보여지는데 없죠. 말의 상대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만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내추로 기대임이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강제대로에게 잡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인정하고 싶다. 57kg 중량을 하더라도 다른 마필들을 딱 보게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번 무한열정 충만감을 놓고요. 1번, 2번, 3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3번 런스타는 지난번에 추입으로 99를 터뜨리고 나서 1월 20일 경주 역시나 추입을 했죠. 이 마필은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 아닙니다. 그 전의 경주에서는 런스타는 계속적으로 선행을 나가려고 했었죠. 선행을 나가서 버티면서 뭐 입상을 한다든가 우승을 한다든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었고 추입으로 입상을 한 거는 지난 12월 18일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뭐 의도적인 추입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추입이 했는데 내 말이 선행만 되는 줄 알았더니 따라가니까 던지네? 그래 그럼 따라가 보자. 이래서 각질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마필의 발주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제어를 하면서 경주를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역시나 참고 타니까 한 발은 더 나오긴 해요. 하지만 역시나 뭐 잡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지만 올라오는 거를 보였다는 점에서 약간의 어부질이 이렇게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불꽃놀이가 정말 풀빵이었었죠. 경주거리가 1200에서 1400 늘어난 경주 거리에
선두권에서 가담을 했지만 슈퍼스위트가 원체 빠르니까 이선 전개를 해버리고 걸음이 안 나왔어요. 이게 극단적이죠. 서승훈 기수나 조승근 기수가 이 마필에 기승할 때 모습을 보면 정말 악착같이 선행을 받아냅니다. 자기가 선행을 받아낼 수 없는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행 아니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행을 받아냅니다. 지난번에는 그 작전조차 먹히지 않았었죠. 슈퍼스위트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그 작전이 먹힐 수 있느냐. 자, 무한열정이 57kg의 중량에서 외곽으로 포진한 상태에서 무겁습니다. 중량이. 그렇다면은 불꽃놀이가 이겨내야 될 선행형 마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불꽃놀이가 선행을 한다면 따라가는 전기에서 개차방 같은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또 경주거리가 늘었다 하더라도 불꽃놀이가 한 템포는 더 띄워줄 수 있는 아직은 가능성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다. 불꽃놀이 버리지 않겠고요. 자유대로는 좋아요. 매번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올라와서 사람들 염전 터지게 하고 정작 인기만을 팔리면 뒤에 자빠져 누워있고 이거는 뭐 반반 항상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뛸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도끼비도 모르는 그런 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래도 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7번, 8번, 9번 그렇고 7번 세븐파티가 정말 신기한 마필이죠. 이 마필이 최근 선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착수권입니다. 순위권 입상 뭐 이렇게 고개가 서 있죠. 보통 고개가 서 있는 마필들은 장거리로 갈수록 불리합니다. 주행하는 주법 자체가 폭이 넓어지지가 않고 탄력이 묻어지는데 얘는 독특하게 추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개가 서 있는데 그런 데도 뜁니다. 최근에 경주 컨디션을 보면 컨디션이 좋아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매번 뭐가 날라옵니다. 그럼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버리지 못할 것 같고요. 시험한 베타데뉴는 이제는 뭐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살아나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부산영화 8경주는요, 10번 무한열정을 배트권의 중막감으로 놓고, 뭐 불꽃놀이가 지난번에 개쓰레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선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번 불꽃놀이, 6번 자유대로, 7번 세븐파티, 이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불꽃놀이가 선행 가려고 하니까 또 2번 누리불패가 악착같이 빌어갖고 요거 방해를 하면, 뭐 둘 다 자멸을 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10번을 놓고 어떤 마필로 공략을 할 것이냐, 이건 결정해 보겠습니다. 11번은 너무 느리고, 6번은 뛰었다 안 뛰었다 하고, 5번 불꽃놀이는 선행에 불투명하고 현장 가봐야지. 배당판 흐름도 한번 보고 컨디션도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서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이번 주가 부산영화가 다 그러한 편성이에요. 불안 요소들이 어느 정도 있죠. 자, 부산영화 9경주입니다. 알동아대 아필들이 출전했고요. 이경주가 금요일 경마에서 가장 한대건이가 호주머니 털어서 막건 사보고 있습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얘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라고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만원 살 거 12만원 사고 100만원 살 거 110만원 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한대건이가 자신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하는 게 없으니까 조금은 더 투자를 해보시고요. 부경 10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챔피언십 시리즈 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하머스 올블레이드. 그 상체는 정점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정도로 펜센종을 누구들이고요. 실버 스텔스. 전력이 한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더 볼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1번 놓고 스텔스 3번, 7번, 3번, 7번. 매춘원파크 부산경남 3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3경주입니다. 이번 정상코리 하는 선택 좋아요. 이번 트리플 파티 단독판이죠. 선행을 추구했을 때의 거령발이 의외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번 넣고 2번, 8번 2번, 12번, 7번 등이 따르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12마리 아필들이 출전했지만 1400m 능력들이 상당히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8번. 근데 시험은 대본을 따라 채워줄게. 설마 여기서 가겠습니까, 이게? 내가 그냥. 뭐, 매직 라인은 쇼다 나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나필이 대가리를 쳐도 다 그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석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고요. 외산마 경주의 슈퍼블레이드가 지난번에 선전했는데, 난 우리 책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이게 안 잡혔어. 우리 책에. 내 생각에 많이 이걸 뒤로 밀었더라고. 왜 밀습니까,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승급전이라고 해서 안 될 것 같습니까? 좀 된다고 봅니다. 전 뼈티콘에도 관심을 가질 생각이고요. 제가 충무가 놀지 안 놀지는 현재가 결정할 상당히 상당히 재밌으면서 배당감이 있습니다. 막 사람을 이렇게 긴장되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버스 정거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 물론 그 여학생이 어디 앞으로 안 올 수도 있지만 매번 왔던 기분, 매번 적중했던 더버가 매니저처럼 흐름 대로 그랬습니다. 한대건 좋은 흐름, 좋은 기운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초특급 더버가 따박 매니저. 발음 참 좋다. 더박. 구경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예요.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내가 오면 카우보이 캡틴 놓고 한 번만 더 주고 올게. 내가 지금 계속 이거를 3번째 추천하고 있는데 전 안 될 말이 아니라고 봐요. 뭔가 좀 아쉬운 경주 내용이 뭔가 좀 아쉬운 계속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이견 없이 이건 그냥 이유 없이 카우보이 캡틴을 놓고 저는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원드킨이 지난번에 황제의 탄생과의 경주에서 1600m를 선행으로 1순을 했습니다. 일본 게이트에 2점, 김도현 기수에 기선을 했는데 모래를 안 맞으면 뛰죠. 이마피는 월드킨은 워낙에 유명하죠. 하위권 시절부터 발주가 안 좋아서 좀 따라가서 외곽에 혼자 뛰면은 입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래에 대한 철저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댕동형이었다고 김도현 기수가 선행을 참 잘 발휘했었는데 최근에는 댕동형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도현 기수 이름을 까먹겠어. 예전에 동영이도 참 많이 빨아줬는데 요즘 동영이가 옛날 같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전 충분히 견뎌있다고 보고요. 레츠위는 솔직히 지난번 올라왔지만 이 거리 적성이 좀 짧죠. 1400도 짧은데 1600인데 왜 팔리는지 모르겠네. 저는 아니고요. 3번 5매도 매번 득발하고 내가 이거 승부전주 가져갔다가 개쫄 한번 당하고 나서부터는 안 가져갑니다. 매번 올라오다 말아요. 4번 후다닥이 문제죠. 상단기가 오랜 기간 공몇 기를 가졌는데 계속 연습 주행을 해요. 왜 이렇게 연습 주행을 하는지 모르겠어. 마방에서 무슨 이유가 있겠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잔잔합니다, 애가. 잔잔한 질병도 많고 산통도 있고. 근데 결승 전반에서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 데뷔전 때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건 무시 못할 것 같은데 1600을 나온 거 보면 좀 의심도 되고 휴양 갔다 온 마피를 1600 갖다 쓴다는 건 거의 안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의심이 되는데 또 이러고 또 혼란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긴 해요. W표 채널십시오. 골드 서메이션 역시나 1년 가까이 휴양을 했고요. 잘 뛰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이곤에서 4전 동안에 나름대로 잘 뛰었고 1400m도 경험을 했는데 저는 이 마필을 좀 재수없는 마필로 봐요. 걸음 자체가 크지 않고 결국 선행을 나서려고 무리를 하게 다 보면 걸음이 안 나오는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습니다. 7번 트리플 영광은 지난번에 후미권에 자빠져 있다가 1800에서 못 올라왔는데 끝걸음은 항상 가지고 있죠. 중간에 무빙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사토시 기수가 지난번에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줄 겁니다. 한 발은 있어요. 강경원도 마찬가지. 이건 가든 안 가든 그냥 25전 동안에 매번 그런 마필이니까 열심히 탈 것이고 10번 킹더 그레이디도 발주가 좀 안 되죠. 발주가 좀 안 되고 늑발을 해버리면은 직선에서 계속 날라오는 그런 유형인데 선두권이 무너진다면 한 발은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10경주는요, 약간은 좀 혼전 가능성이 있는 과정인데, 저는 오머 카우보이 캡틴에 이렇게 늑발동이 걸리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월드킷, 지난번에 우연치 않은 선행이다, 우연치 않은 입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선행을 나서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1번마, 월드킷의 선행을, 동영아 선행 한번 가자. 내 방송 안 보겠지. 월드킷 한번 보고 싶고요. 바닥에서 이거 잡아낸다면 7번 트리플 영광, 강자 본색, 10번 킹더그레이 이런 페이지를 가져갈 생각이에요. 물론 3번 후다닥도 바닥에 좀 나와준다면 괜히 이렇게 연습 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1600 나왔지? 이해가 좀 되지 않지만 난 후다닥을 되게 좋아해. 난 닭도 되게 좋아해. 후다닥 하면은 예전에 뭐가 있었는데 닭 이름이 닭배양하는 집 이름이 아닌가? 5번 넣고 1번, 5번 넣고 7번, 9번, 10번인데 4번 후다닥까지 바닥이 좋다면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5번 놓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인 11경주입니다. 1600m 12마리 앞필드. 쉽지는 않죠. 다들 거기서 거기. 지난번에는 인기 많았지만 이번에는 꼴찌로 팔리는 마필도 있고 더 잘 뛴 것 같지만 더 못 뛰는 마필도 있고 이게 단가 생각했더니 이게 더 있는 마필도 있고요. 실무 우박이 같은 마필이 또다시 팔린다고 한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실무 우박이는 지우겠습니다. 실무 잔타가르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부진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평상시의 기록보다도 2초가량이 늦고 선유권인데 무기력하죠. 질병도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잔뜩하라 역시나 저는 도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렵다는 표현보다 인기권에 있는 마피들의 능력들이 과연 얼마만큼 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 마필이 더 뛸 거야가 아니라 이 마필이 뛰어온 과정을 보니까 이만큼은 더 뛰겠더라. 그리고 앞으로 장거리 경주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있겠더라. 이러한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 않게 공략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한대건의 승부처고 메인 승부처고요. 어렵지 않게 적중할 것이고 어렵지 않게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2월 24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회사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승부처 아직도 모르나? 말은 해야지. 2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2, 7, 9, 11 특히나 9경주는 더버가 메인 승부처 금요 경마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예요. 제주 경마는 3경주와 6경주를 선보이겠습니다. 자, 한대건 토요일 경마 내일도 취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비 오고 눈 오고 난리 났어요. 엄청 줄 것 같아요. 재밌는 내용 취재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